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선임기자 오동입니다. 오늘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5번째 이슈인 말을 뇌물로 한 합병 지원의 부당한 청탁, 그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최근 법원 판결문과 당시 상황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볼까 합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11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및 외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그 공소장에 승마 지원을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테이프 커팅에 앞서서 한 5분간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서 독대하는 자리에서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 그리고 올림픽이 다가오니 승마 유망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좋은 말도 사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검찰이나 변호인 측이 둘 다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이날 대통령이 지인인 최서원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이 부회장에게 요구를 했고,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느냐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청탁이 있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날 5분의 단독 면담 시간으로는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의 건강은 어떠냐, 그 다음에 뭐 삼성은 괜찮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또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인식은 뭐 변호인 측이나 특검 측이나 모두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걸 할 수 있겠어? 라는 게 뭐 인식이 강했고요. 이 첫 번째 단독 면담에 앞서서 사흘 전인 2014년 9월 12일 날 종로구에 있는 삼청동 안가에서 장시간에 영차 독대가 있었다. 이게 1차 말고 그 1차에 앞선 영차 독대가 있었다는 주장을 특검이 펴면서 말을 매개로 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 힘이 실렸었는데요. 이게 힘이 실렸던 이유는 그와 관련해서 2014년 하반기 어느 날 단독 면담이 있었다라는 정언이 안봉근 당시 대통령 비서실 제2부속 비서관으로부터 나오면서 9월 12일 영차 독대가 있었다는데 힘이 실렸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정언을 결론부터 말하면 파기환송심에서 9월 12일 독대에서 승마 지원을 요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특검의 주장은 배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 이재용이 이날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하였다거나 그 자리에서 승마 지원에 대한 뇌물 공유의 약속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2014년 9월 12일 날 단독 면담이 있었다는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 선고의 대상이 된다고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형사 제1부가 밝혔습니다.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특검 측이 제출한 증언과 증거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안봉근의 진술은 2014년 하반기에 이 부회장의 독대가 있었고 그때 만나서 이 부회장이 명함에서 휴대폰 전화번호를 받아서 이를 저장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변호인 측은 이 부회장 명함에는 휴대전화번호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이고, 저도 이 부회장 명함을 뭐 여러 번 받아봤지만 휴대전화번호는 없었고요. 사무실 번호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진술에서 휴대전화번호가 자주 바뀌어가지고 번호를 명함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변호인 측이 이제 정인신문에서 안봉근에게 명함에 휴대전화번호가 있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아니다 라고 답을 해서 안봉근의 정언의 신빙성이 떨어진 겁니다. 검찰이 9월 12일 날 영차 단독 면담이 있었다라고 특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 문건이었는데요. 이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9월 12일 날 삼성, SK그룹 총수와 각각 단독 면담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김 전 행정관의 기록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그 똑같은 기록에 보면 두산 오너의 대통령 면담 시기를 2014년 10월 15일로 기재가 했는데, 사실 그날은 박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이 있던 날입니다.
만날 수 없는 날에 만난 것으로 적혀 있어서 그 이전에 다른 기록들도 정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고요. 법원은 이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가 아니라 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 2014년 9월 12일 날 박 전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오전에는 신임 주한 대사들에 대한 임명장 제정식이 있었고요. 또 오후에는 신임 대법관 임명장, 그 다음에 일군 사령관 보직 신고 등 일정이 빡빡해서 굳이 이날 총수 면담을 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인데요. 이런 일정 속에서 사흘 뒤에 만날 이 부회장을 삼청동으로 따로 불러서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다가 삼청동에 안가로 갔다가 또 다시 청와대로 왔다 이렇게 했다는 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고요.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 9월 10일 영차 단독 면담이 있었다는 것은 입증이 안 돼 해당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사유가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 부회장은 두 번째 단독 면담 때인 2015년 7월 25일 날 박 전 대통령이 왜 성마협회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심하게 질책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질책을 받은 게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가 있었던 2015년 7월 17일 그로부터 8일 후인 7월 25일의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에게 말을 지원할 테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면 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합병 전에 그 지원하는 형태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합병 의결이 끝난 후에도 지원이 제대로 안 됐다고 대통령이 7월 25일 날 따로 불러서 왜 지원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쏘아붙이면서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포괄적 성계 작업은 인정을 했지만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2015년 7월 25일 이전에는 정유라에 대한 성마 지원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이 부회장 측의 입장을 인정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유라에 대한 말 지원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직접 관련이 있지 않다는 뜻인데요.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나온 결론을 보면 2014년 9월 12일 날 1차 독대는 없었다. 그리고 9월 15일 날 그 5분 동안 짧은 시간에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아니면 경영권 성계에 관한 얘기라든지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2015년 7월 25일 날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서 그때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 부회장이 생각하고 삼성 임원들을 불러서 이게 성마협회나 이런 데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해서 그때부터 성마협회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던 걸로 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서 말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했다는 것과는 순서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